안녕하세요. 지인노트입니다. 오늘은 아이패드로 웹툰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.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위에 보시면 파일 있죠? 얘를 눌러서 신규 누르면 설정 창이 뜨거든요. 여기서 제목을 씁니다. 보통 화수 하고 몇 페이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폭 1500, 높이 15000, 해상도 300. 저는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용량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72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웹용으로는.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인쇄를 하거나 프린트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300으로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 누르면 창이 뜨죠.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. 그래서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혀서 확대를 한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컬러 팔레트 더블 클릭하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색깔을 바꾸고 여기 붓 모양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3개의 설정창이 있거든요. 이 첫 번째 게 붓 모양들. 그래서 이거를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저는 보통 진한 수채를 이용해서 많이 그리고요. 이 세 번째 이걸 누르시면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. 보통 한 5 정도로 저는 작업을 합니다. 설정을 마치고 이제 글 콘티를 먼저 짜거든요. 글 콘티를 짤 때 저는 이 블루투스 키보드 이거를 연결해서 메모 앱이 있어요. 메모 앱. 이거 다들 아시죠? 여기다가 글 콘티를 다 쭉 쓴 다음에 클립 스튜디오에서 그 핸드폰으로 글 콘티를 옆에 켜두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림 콘티로 옮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적당한 크기랑 각도, 인물이 뭐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콘티를 쭉 짭니다. 이런 식으로 콘티를 쭉 짜서 이런 페이지 이 정도 길이로 한 6, 7페이지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보통 플랫폼에서 한 60에서 70컷 정도가 평균이거든요. 여기서 뭐 80, 40컷 정도 되는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한 60에서 70컷 정도가 평균이에요. 그래서 이 정도를 콘티를 쭉 짜고 이제 여기서 다시 색깔을 바꿔서 여기 칸이 있거든요. 이 칸 모양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쭉 그대로 힘주면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칸이 생겨요. 눌러서 쭉 드래그, 눌러서 쭉 드래그. 이렇게 칸이 생기면은 여기 이 레이어 창을 다시 눌러서 이게 칸 하나마다 레이어가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됐을 때 이 하얀 색깔, 이게 배경지 레이어예요. 이거 눈을 누르면 없어지죠. 이게 눈을 꺼줘야 밑에 스케치한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눈을 다 꺼줘야 됩니다. 눈을 꺼주고 다시 스케치 레이어, 콘티 레이어 누른 다음에 여기 누르고 알맞은 크기로 확대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색깔을 바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. 지우개 툴 있죠? 이 지우개 저는 보통 부드러움으로 한 100에서 80 정도? 이 정도로 해서 스케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거죠. 살짝 지운 다음에 다시 브러쉬 선택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스케치를 하는 거죠.
이렇게 스케치를 마치고 다시 이 칸 레이어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이 네모칸 있죠?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게 벡터 레이어라는 거예요. 벡터 레이어를 이용해서 펜선을 땁니다. 색깔을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스케치를 조금 흐리게 바꿔준 다음에 이 위에 벡터 레이어 다시 선택해서 펜선을 따줍니다. 저는 보통 펜선은 컴퓨터로 옮겨서 신티크를 이용해서 펜선을 따거든요. 근데 다른 작가분들은 여기서 다 채색부터 뭐 다 해서 끝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펜선을 딴 다음에 이게 펜선 딸 때 이게 잘못 그었을 때 두 손가락으로 탭하면은 실행 취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우개를 쓰는 것보다 이 두 손가락으로 지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. 그리고 벡터 레이어를 쓸 때는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이 네모 모양 있죠? 이게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선을 클릭하면은 얘의 위치를 마음대로 뭐 크기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. 깨지지가 않거든요, 벡터 레이어는. 그래서 제가 펜선을 딸 때는 벡터 레이어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펜선을 땁니다. 펜선 딸 때는 실행 취소와 실행 취소를 되게 많이 해가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뭐 깔끔하지 않게 하는 게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펜선을 따시면 됩니다. 이게 땄다고 했을 때 제가 또 벡터 레이어를 추천드린 이유가 이 지우개 툴을 선택해서 여기 종류에서 벡터형 있죠? 이거 선택하고 크기를 조금 줄인 다음에 이제 이런 겹치는 부분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수정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펜선에는 벡터 레이어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.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, 삐져나온 부분들 한 번씩 터치를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죠. 이런 부분도 겹쳐지는 부분, 이런 너무 조그만 부분은 확대해서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펜선을 쭉 따서 만약에 완성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. 다음에 만약에 완성을 했다 그러면 파일 조작 공유 이걸 눌러서 방금 그린 파일을 선택하고 공유 그다음에 메일 해서 받는 메일 쓰고 제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한 다음에 보내기 하면은 컴퓨터 그 메일에 로그인 하면은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에도 클립 스튜디오가 깔려 있다면 받아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나중에 밑색하고 채색, 뭐 후보정이랑 뭐 대사 뭐 이런 거 넣는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네,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.